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여기까지 잔소리 그만한다. 설 끝났으니까 빨리 다 풀어 오시고 오늘 집에 다 푸세요 여기. 그리고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 외워보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두 근의 합이나 곱은 쉽게 알 수 있죠. 계수만 보고 두 근을 합과 곱 차를 쉽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된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증명 다 했고요. 실제로 근의 공식으로 두 근을 더하거나 곱한 모양 보여줬고,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해. 근이 있다면은 이 는 0으로 정리된 2차 방정식의 좌변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렇게 x 빼기 한 근, x 빼기 한 근으로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차이 계수는 근데 변하지 않거든. 인수랑 관계없이 앞에다 a를 곱해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전개하면은 요게 된다를 이용해서도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얘 전개해서 다시 한번 해보죠. 이거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인데 앞에 계수가 a가 있잖아요. 근데 양변을 a로 나눠버리면은 a로 나누게 되면은 a분의 b, a분의 c가 되면서 a분의 b가 바로 두 근의 합의 부호를 바꾼 거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됩니다. 알겠어요? 오늘 내용은 그게 다야. 두 근의 차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차는. 두 근의 차는 이걸 외우라고 했어요. 자승건 외웠냐 이거? 외우지 말라고 했죠. 그런 건 또 잘 듣네. 하지 말라는 건 잘 듣죠. 두 근의 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공식을 이용해서 예제 한번 풀어보죠. 굉장히 불길한 느낌 뭐죠? 했잖아. 영상 요즘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조회수 2냐 2? 조회수 2. 두 명만 보는 거세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하면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되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2분의 5. 근데 마이너스 원래 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야. 2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럼 두 근의 차는 어떻게 구하죠? 공식을 못 외웠는데 합과 곱이 있으면 차는 자동적으로 합의 제곱과 차의 제곱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구하고 싶은 걸 왼쪽에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다 4의 알파 베타를 더해도 되고 여기서 빼도 되고 그건 빼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하는 게 좋아요. 처음 보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합곱 변형식이죠. 근데 합은 지금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하면은 4분의 9잖아. 곱하기 아니고 빼기 4 곱하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계산하면은 이거는 14분의 49 됐죠? 근데 이거는 차를 바로 구할 수는 없고 차의 제곱이 나온 거죠. 그럼 차의 제곱이니까 2차 방정식이네. 이거를 x로 놓고 x제곱이 4분의 49니까 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49인데 이거는 2분의 7이잖아. 2분의 7. 말이 안 나오네. 오랜만에 수업에 2분의 7. 그래서 차는 풀마 2분의 7이 될 수 있는데 둘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의 절대값을 물어본 거야. 2분의 7 하면 되죠. 유도해서 해라 이거는. 좋습니다. 좋았다. 왜 아무도 안 듣는 거세요? 공식? 그걸 공식화 시켜놓은 거야 그걸.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공식 쓸 사람 쓰세요. 말리진 않겠습니다. 고3 때까지 외울 수 있으면 외워서 써라. 못 외울 거야. 나도 못 외우는데 내가 어떻게 외워. 좋습니다. 2번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근을 만약에 알려주면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또 하긴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못하는 학생들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놓고 보면 쉬워. 이게 근이 있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실전에서 이거를 문제에서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근을 알려주면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일이 많어. 특히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인 경우에는 앞에가 간단하게 이렇게 되죠. 없죠. 숫자가 1. 그래서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으로 먼저 근을 알려줬을 때 2차 방정식 작성하고 여기에다가 최고 차이의 개수가 만약에 3이라고 바꾸면 3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이제 조작을 해서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좀 배울 것이고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근을 먼저 두 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면서 2차 방정식인데 근을 두 개 먼저 알려줬잖아. 그러면은 항상 그 2차 방정식 작성하려면 두 가지 모양이 떠올라야 되는데 1번은 x 빼기 한근 x 빼기 한근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을 때 2 플러스 루트를 한번 빼는 거죠. 빠밤. 근데 이거 가로 쳐야 되냐? 네, 쳐야죠. x 빼기 2 빼기 루트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얘네가 두 근 알파 베타니까 얘가 알파고 얘를 베타라고 치면은 두 근의 합과 곱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두 근 합은 얼마죠? 더하면 4잖아. 곱하면은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거든요. 두 근의 합과 곱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도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요 모양을 좀 기억해 둡니다. 두 근의 합과 곱이 있을 때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 이런 식으로 작성해 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면 전개하면 마이너스를 묶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집어넣어 가지고 식을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4니까 4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작성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선생님이 슥슥슥 보여줬지만 하라고 하면 많이들 못합니다. 이렇게 해도 못하고 이렇게 해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을 알려주게 되면은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작성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스트레이트로 x 빼기 한근 x 빼기 한근으로 인수를 두 개 써서 하는 법이 있고. 근데 좀 복잡하잖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게 되면 좀 약간 복잡하니까 얘를 전개한 모양으로 쓰는 게 좋은데 그때는 합과 곱을 먼저 구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낫습니다. 알겠어요? 너무 개쉽잖아요. 이따 해보면 알 거고요. 좋습니다. 잘 봐둬라 이거는 중요하니까요. 2차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의 근을 이용해서 2차식을 인수분해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 개념은 간단하니까 좀 쉬어가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좀 중3 때 열심히 하면 쉽거든요. 딱 이게 문제야. 지난달에서 비슷한 거 있긴 했었습니다. 이거를 인수분해하라고 했잖아요.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거는 개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i가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야. 인수분해 해봐. 좌승건 고! 이러고 있는 거죠. 4, 1 하면서 안 되는데요. 이러죠. 안 되니까 물어본 거죠. 근의 공식 쓰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 안 돼 왜 근의 공식을 쓰냐. 2차 식인데 이건. 방정식이면 등식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야 서다 박수 한번 쳐라 네 혼자.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야. 네가 그냥 2차 방정식의 좌변이 이 식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근의 공식을 써봅니다. 근의 공식 짝수 공식 알죠? B- 살짝 써놓고 해라. B- A분의 A1이니까 생략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AC 하면은 5잖아. 그럼 한근은 이거겠네요. 됐지? 근이 두 개 나왔죠? 그렇다는 건 이 좌변이 어떻게 인수분해되냐. x 빼기 하나 x 빼기 하나 이렇게 인수된다. 그러니까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면은 x 빼기 한근 x 빼기 한근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가로 쳐서 넣어야 되니까 그냥 부호를 둘 다 바꿀게요. 그러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붙이면 둘 다 바뀌었죠. 마이너스 붙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5 됐죠? 그래서 얘가 방정식의 좌변이었다면은 이 방정식의 해인 요런 모양의 그 인수를 갖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써야 되냐?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좌변처럼.
이게 바로 근해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얘를 전개해가지고 다시 쓸 때도 얘 두근의 합은 얼마예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2인 거야. 두근의 곱은 앞에 거 제곱 1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5니까 4.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4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전개할 때도 켤레 무리수일 때는 슉슉슉슉 두근의 합과 곱으로 딱딱 해서 할 수 있어. 넘어가. 그게 이 말입니다. 2차식이 쉽게 인수분해되지 않을 때는 이 식 자체를 좌변으로 하는 요런 2차 방정식을 생각해가지고 그 근을 구해가지고 인수분해할 수 있어. 만약에 최고 차이 개수가 3 이렇게 숫자로 돼 있으면은 거기다 3만 곱해주면 됩니다. 앞에다가. 최고 차이 개수에 따라서 근이 변하지는 않아요. 좋습니다. 너무 쉬워서 다 흥미 잃었는데요. 마지막. 켤레근의 성질은 중학교 때 했던 거지 이거. 빠밤.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면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겁니다. 중3 때 이런 거 배웠죠.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예를 들어서 3분의 2 플러스 루트 5라면 다른 한 근은 뭐죠? 3분의 2 빼기 루트 5가 된다는 걸 배웠죠. 켤레 무리수잖아.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 무조건.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근해 공식 모양 때문에 그래요. 간단한 거야. 근해 공식 모양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h인데 만약에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a, b, c가 모두 유리수라면 얘는 유리수 얘도 유리수 그러면은 루트가 있을 수 있는 건 이 부분밖에 없잖아. 그럼 두 근이 서로 루트 부분의 부호만 다르게 되는 거죠. 됨?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b 같은 게 만약에 무리수 되잖아. 루트 2. 그러면 모양이 깨져버립니다. 여기 루트 2 되니까. 루트 2가 되고 여기 루트 안에가 또 막 예를 들어서 16이 돼가지고 숫자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켤레 무리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한 근이 이런 모양이면 다른 한 근은 이런 모양이죠. 근데 여러분 느낌이 와. 어떤 2차 방정식 한 근이 2 플러스 3루트 2다. 딱 보면은 다른 한 근은 2 빼기 3루트 2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요. 안 와? 처음 봐 이런 거? 올 건데 그거는 유리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유리수 조건.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는 켤레 무리수 근을 갖는다. 이게 바로 중3 때 배운 2차 방정식 켤레근 성질. 이거 뭐 너무 쉽잖아요. 여기 추가된 건 뭐야? 고등학교 때는 한 줄 추가되지 이게. 요번에는 켤레 복소수 근을 갖는 경우가 추가되는데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이 실수를 가지고는 허수를 못 만드니까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는 요 위에 있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한 근이 허수면은 다른 한 근은 켤레 복소수인 요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간단한 거다 이것도. 하나가 2분의 3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5 이러면은 결국 허수가 되는 건 이 부분밖에 없잖아요. 근해 공식 모양 중에서. 그러니까 2분의 하나는 3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근데 이 마이너스는 빼서 i가 되잖아. 그러니까 i 부분의 부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켤레 복소수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개수가 실수일 때, ABC가 실수일 때는 켤레 복소수 근을 갖고 ABC가 유리수일 때는 켤레 무리수 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 읽어줬다. 너무나 설명충이었다. 이거 알아서 읽어봐. 되게 쉽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보시고요. 조건 잘 봐야 돼요. 근데 바로 개념 원리 익히기 하기 전에 선생님이 좀 풀어주겠습니다. 빠밤. 이 단어는 거의 여러분 날로 먹는 단원이었잖아. 할 게 없잖아. 지난 단원에 기초가 돼 있는 학생들 굉장히 쉬워. 이거는 이제부터는 내가 풀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왔을 때는 무조건 두 근의 합하고 곱을 써놔야 되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요거 분의 요거니까 2잖아. 두 근의 곱은 이거 분의 이거의 플러스 부호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끝났다. 이걸 가지고 다 맞추는 거죠. 너무 쉬운데요. 처음부터 차의 제곱이 나는데 얘는 어떻게 풀죠? 합의 제곱하고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해줘야 되죠. 합의 제곱은 4니까 4 빼기
4 알파 베타. 여기다 4를 곱하면은 2잖아. 더하기 2가 돼서 답이 6이 되고요. 세제곱의 합은 어떻게 하더라? 세제곱의 합은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곱 합곱 변형식이니까 곱하고 한 모양 이걸로 해야죠. 인수분해가 아니고. 안 되면 영상 보시고요. 2 넣으면은 8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잖아. 그럼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이 약분 되면서 3에 11이잖아. 11. 이거는 전개를 해야겠네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묶어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쉽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하죠? 통분하면 되죠. 여기엔 뭐가 필요하냐면요. 베타 플러스 1이 필요하고 여기는 알파 플러스 1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전개를 하게 되면 분모는 이렇게 된다. 분모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고요. 가로쳐도 되죠. 그리고 분자는 뭐가 되면 알파 베타가 2개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 나와. 그래서 알파 베타가 2개 있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3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죠. 2분의 5분의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2니까 1. 그래서 답은 번부수니까 5분의 2. 다 했잖아. 여러분이 이따 할 거고요. 틀리면 쪽팔리기 때문에 빨리 다 봐주라고. 야, 자성아 빨리 보라고 답. 맞았어요 다? 망했잖아 오늘 수업 너 때문에 틀리면. 6 11 마이너스 2분의 3 5분의 한 개도 안 틀렸잖아. 개 잘하잖아. 똑같이 따라 하라고요. 한 개도 틀리지 말라고요.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요. 140번 봅니다. 개답답한 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설명 안 듣고 또 시험장에서 어리버리하고 이 제일 잘 나오는데 140번 어떻게 할지 좌승원이 아이디어 내보겠습니다. 남학생이 너밖에 없잖아요 지금. 지금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농담이고요. 좌승원 대답해봐. 어떻게 할 거냐. 140번 보세요. 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고 두근의 곱은 야 이거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가 1분의 4. 두근의 곱은 이거분의 이거 플러스 보니까 마이너스 2죠. 하고 나서 어리버리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거 전개할 거냐? 어떻게 할 수 있죠? 채윤이가 얘기해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니 중요한 문제야 이거. 시험장에서 전개하면 일단 너무 복잡하잖아요. 닥치세요. 진짜 센스 없구나. 죽어라 저승은. 알파를 넣어야 돼. 이 생각을 못했을 건데요. 근을 알려줬을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만 써놓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근은 이 2차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x값이니까 대입을 해가지고 요런 2차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못하더라고 그때. 내가 이렇게 강조를 지금 뜸들여가지고 두 명에게 물어보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머리버리 까면서 시험장에서 하나도 못 해오던데 반드시 이걸 대입을 해가지고 요 2차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낮춰서 풀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 얘가 참이기 때문에 알파 제곱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베타 제곱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대입해서 푸는 게 훨씬 편하단 말이죠. 없어요. 아 그렇게 하면 너 바보구나. 그러면 근의 공식 쓴 거랑 똑같이 나와. 복잡한 모양이 나온다고. 얘네들을 2차 연립방정식이 돼도 사실은 얘는 1차지만 얘는 두 개를 곱해줬으니까 2차라 그래요. 그래서 다음 단원에서 배웁니다. 이런 연립방정식 푸는 거를 2차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풀게 되면 네 근의 공식 쓴 거 똑같이 나와. 근의 공식 쓰면 뭐 나오냐. b 다시 살짝 써놓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시니까 루트 이런 식이 나와. 이런 모양이 나와. 그럼 복잡하잖아. 더 어차피 넣으면 힘들어.
넣어서 해도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거야지, 이거. 2차식을 만들어 내 가지고 넘겨서 얘를 대입하면 훨씬 간단해집니다. 일단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을 넣게 되면은 계산하면은 여기다 알파 빼기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이 돼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를 넣게 되면은 여기다 넣으니까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2 플러스 베타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베타 더하기 1이 되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전개하면은 9알파 베타 마이너스 묶어가지고 3알파 플러스 3으로 또 묶을까?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2차를 차수를 내려가지고 전개해가지고 이거 대입하기 훨씬 편하다고요. 알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 넣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마이너스 4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9, 2, 18 플러스 3, 4, 12 더하기 1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5잖아. 알겠죠? 명심해라 이거. 근은 그러니까 근을 알려줬을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 말고도 대입을 해서 2차식을 얻게 되면은 이 2차식을 할 수 있는 게 많고 거의 한 최근 3년간 모든 학교에서 빠짐없이 다 나와 이건. 근데 애들은 기억을 못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강조하는데. 알겠죠? 강조해봤습니다. 지금부터 개념 원리 하나만 더 하고 할까? 한 유형만 더 하고 지금 풀 시간 줄게요. 빠밤. 필수의 10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마이너스 4와 2가 있을 때 두 근의 2차 방정식 이거 뭔 소리야 이거는.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A, B를 맞추라는 거네. 근이 마이너스 4가 2가 있기 때문에 대입해서 A, B를 연립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걸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두 근의 합은 얼마죠? 마이너스 2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이니까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1일 때는 빼기 여기가 두 근의 합 더하기 두 근의 곱이 나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바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면은 여기는 2가 되는 거야. 부호 바꿔야 돼. 두 근의 합은 부호 바꿔야 돼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8이면 뒤에가 마이너스 8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2차 방정일 수밖에 없어요. 최고차의 개수 1이면. 알겠죠? 그러니까 A는 2, B는 마이너스 8이죠. 됨? 못 믿죠 지금? 다시 풀어봐. 그러면 4, 2 풀마 되잖아. 마이너스 4는 2 나오잖아. 답. 그래서 두 근의 합의 이거면은 여기에다가 부호로 바꿔서 써줘. 1차의 개수 부호 바꿔 써주고 두 근의 곱이 이거면 그냥 써줍니다. 상수항으로. 상수항은 두 근의 두 근의 곱. 1차의 개수는 두 근의 합의 부호 바꾼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는 말이죠. 1일 때만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A는 2고 B는 마이너스 8인 거 알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밑에 거를 풀으라고 했잖아. 그럼 뭐 넣어야지 여기다가 2x제곱 넣으면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을 풀으라는 거네. 양변을 2로 나눠서 푸는 게 좋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는 0이죠. 인수분해 4, 1, 마 x는 그러면 4 또는 마이너스 1이죠. 이 정도는 되죠? x 빼기 4, x 플러스 1 나오니까.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3. 근데 여기서도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으면 바로 할 수 있네.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3이니까 두 근의 합은 3 이렇게 구해도 되죠. 어렵냐? 좀 빠른가요? 빨라? 빠르지 않죠? 다 슥슥 들으면 돼요. 좋습니다. 하나 더. 이런 게 제일 문제야. 2번. 옛날에 좌성원이 그랬나? 알파베타 안 쓰고 A, B로 안 쓰면 안 되냐 그랬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왜냐면 문제에 A도 있고 B도 있고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베타랑 A, B는 구분해서 써줄 수 있어야 돼요. 살짝 어려워하니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개수와 근이 다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 빼고 망했죠. 이럴 때는 잘 써놓고서 해야 되는데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장을 잘 써놓습니다.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을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분의 1차의 개수니까
A죠. 두근의 곱은 요거분의 요거의 플러스 부호니까 B죠. 딱 써놓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뭐야? 알파 베타가 아니라 이게 근이네. 이게 통째로가 이것도 이해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게 통째로가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 근이고 이게 두 번째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은 이게 더해져.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요겁니다. 될 거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최고 차이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1차이 계수니까 마이너스만 없어지겠네요.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이게 한 근이고 알파 베타가 한 근인데 얘네 둘을 곱한 것은 1분의 2 이거분의 요거의 플러스 부 그래서 2가 되죠. 이게 4개 쓸 수 있겠죠? 이 4개를 쓴 상태에서 A, B를 구해야 되니까 깔끔하게 연립을 해줘야 되는데 미지수가 4개인 2차 연립방정식 뭐 이 정도 되거든요. 미지수가 4개인 연립방정식 배운 적이 없지. 배운 적이 없지만 모양이 좀 대칭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넣으면은 문자를 소거할 수 있어. 연립방정식은 문자를 소거할 수 있죠. 대입법이나 가감법을 써서 가감하게 대입법을 쓰는 게 좋겠다 이거는. 대입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되죠. 어떻게 대입할까요? A, B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대입할까요? 어리버리 까면서 베타를 넘겨가지고 하면 그런 게 아니고 통째로 모양을 이용하는 게 좋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되네. 여기다가 A 넣고 B 넣으면 되네. 그런 생각 다 듭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A 넣고 알파 베타 B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A 더하기 1 나오고 밑에는 A 곱하기 B는 2가 나오니까 끝났네. 여기 연립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A가 사라지면서 B는 1. B가 1이면 A는 2. 끝났잖아. 개념 원리 익히기부터 119쪽까지 다 합니다. 지금. 그거 하세요. 개념 원리 익히기 할 때 여러분 어리버리 할까봐 선생님이 다 풀어줬다 필수까지 먼저 134번부터 시작해가지고 확인 체크 142번까지 그거 하고 다 한 사람은 빠르게 마플 시너지든 지난 단원 숙제 못한 거 미흡한 거 정리하기 바랍니다. 휴식은 없다고? 개소리세요. 야 밤샐 거세요. 언제까지 해? 시험 문제 하나 보여줄게. 재미로요. 작년 시험 문제 광신고 거. 우리 광신하고 미림이 제일 많기 때문에 광신고 한번 볼까요? 재미로요. 빠밤. 충격적이잖아. 작년도 나는 똑같이 가르쳤겠지만 작년 학생은 왜 이걸 틀려온 걸까? 빠밤. 보세요. 이게 왜 그냥 찍은 거세요. 이거 뭐야 이게. 방금 한 거잖아요. 개념 원리 선생님 풀어준 거 똑같네. 이거 들려? 작년 시험지. 재밌겠죠?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다. 한번 해볼까요? 재미로 여러분이. 맞잖아요. 8. 돼? 개념 원리보다 더 쉬운데요? 집어쳐 넘어가. 그만해. 집에서 합니다. 만든 건. 재밌었고요. 다음 페이지 간다. 필수의 11번. 여긴 다 너무나 비슷비슷한 유형들이라서요. 내가 풀어보겠습니다. 두 근사의 관계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중학교 때도 있긴 있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계산이 더 복잡할 뿐 간단합니다.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두 근을 알려준 게 아니고 두 근의 비율을 알려줬거든요. 두 근의 비가 1대 3이다. 몇 쪽이냐면요. 120쪽. 두 근의 비가 2대 3이면은 근을 뭐로 둬야 되냐면은 한 근을 2알파로 두고 다른 근을 3알파로 두면 돼요. 비례상수 알파를 써서. 그럼 알파가 근이 아니고 2알파가 근이름에. 나중에 답 쓸 때는 근을 구하라고 하면 2알파랑 3알파로 대답해야 돼. 좋습니다. 두 근의 비가 2대 3이면 2알파 3알파로 두고 똑같이 하면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니까 K 빼기 1이네. 두 근의 곱은 두 근을 곱하면 6알파 제곱이죠.
두근의 곱은 요거분의 요거의 플러스 보 K. 좋습니다. 그랬을 때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연립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사실 이게 미지수가 알파랑 K 두 개인 2차 연립 방정식이거든요. 다음 번은 있긴 한데 뭐 이 정도 간단한 연립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왔는데요. 알파를 소거하는 방법이 있고 K를 소거하는 방법이 있죠. 쓰면은 얘는 이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K로 정리해가지고 K에다 넣게 되면은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고 요거를 알파로 정리해가지고 알파는 6분의 K 빼기 1로 하잖아? 그러면 K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와. 뭘로 할래? 좌승은 분수가 있는 이런 걸로 할래? 알파로 정리해가지고 알파는 6분의 K 빼기 1로 해서 이걸 넣을래? 바보처럼? 알파를 없애는 게 좋다고? K를 구해야 되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야. 근데 지금 알파를 없애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분수가 나와서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옛날에 항상 K를 없앴어. 그러니까 이거를 1을 넘겨서 여기다 넣었거든요. 그게 훨씬 편하긴 합니다. 근데 둘 다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를 1을 넘겨서 6알파 더하기를 여기다 넣게 되면은 분수가 안 나와서 좋은 면은 있지만 알파를 구한 다음에 다시 K를 구해야 돼.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알파로 정리해서 해설은 이렇게 했거든요. 알파에다 넣었거든. 그래서 요번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K에 대한 2차 방식이 나오니까 K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알파로 정리한다. 알파에 대해 풀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은 계산해야 되는데 알파 제곱을 해야 되니까 36분의 K 빼기 1의 완전 제곱이 되는데요. 그러면 6을 하나 약분시키고 6을 이쪽으로 보내면 좋죠. 양변에 6을 곱해서 그럼 K 빼기 1의 완전 제곱은 6K가 되잖아요. 그럼 싹 전개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2K 넘기면 마이너스 8K 플러스 1은 0. 왜 아무도 진짜 5알파잖아요. 망했잖아 진짜 오늘 수업. 자승원 뭐 하세요? 5알파잖아 더하면은. 오늘 수업 망했고요. 터졌네 수업. 어디서부터 수습 안 되는데 이거는 중요한 걸 설명해버려서 다시 하겠습니다. 미안하고. 그래서 이거를 알파는 5분의 K 빼기 1 써가지고 이거를 대입하는 거죠. 슉슉. 아무도 안 보고 있었던 거냐?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뭔 소리가 왜 이해가 안 되는 지금 되냐? 이제 좀 6이 알파로 생겼어가지고 글씨를 디스하는 거냐 지금? 잘 쓸게. 알았어. 이상했나 보죠. 아니야. 잘 쓸게. 좋은 얘기야. 알파. 더 잘 써야겠다. 집어 넣습니다. 5분의 이거 잘 쓸게. 알았어. 5분의 K 빼기를 알파에다 대입한다고. 얘를 알파로 정리해서. 그러면은 25분의 이거 제곱하니까 알파 제곱하니까 25분의 K 빼기 1의 완전 제곱에다가 곱하기 6이 들어가고 는 K 이걸 풀어야 돼요. 이게 2차 방정식인데 양변에 25를 곱해.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하네 이게. 25를 곱하면 25K 되잖아 이렇게. 얘를 전개해가지고 한쪽 싹 모으면은 왼쪽 좌변은 공간 아빠 왔잖아요. 6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6인데 25K를 넘겨서 빼기 25K는 0.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6K 제곱 마이너스 37K 플러스 6은 0. 은 0. 그래서 인수분해 하는데 6, 1, 제발요. 1, 6 되네. 그러면은 6K 빼기 1, K 빼기 6은 0이 되니까 K가 6분의 1 또는 6이야. 그래서 K 값은 6분의 1 또는 6이 되겠습니다. 이번도 다시 해본다. 다시. 쉽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유형이 조금 다른데 두 근의 차가이다. 한 근이 만약에 3이면 다른 한 근은 뭐 5나 1 이런 식으로 차이가 2 난다는 거, 2 차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두 근의 차를 알려주거나 그럴 때는 한 근을 알파로 두고 다른 한 근을 알파 플러스 2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돼요.
두근의 그러면 합은 이게 두 근이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요거 분의 요거니까 9분의 2k죠. 마이너스 사라지니까요. 두근의 곱은 얘네들을 곱하게 되면은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2. 두근의 곱은 9분의 k 빼기 5잖아. 상수항이 항이 두 개니까요. 됐어. 얘네들 갖다 연립방정식 풀어라 이런 건데 이번에도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기침이 많이 했잖아. 좌승은 너 때문에.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죠? 아까처럼 알파로 정리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파로 정리하려면은 2알파는 9분의 2k 빼기 2. 그러니까 2를 넘긴 거다. 그래서 2로 나눠야 돼. 그래서 알파는 9분의 k 빼기 9 되냐? 어떻게 하면 통분한 거예요 이거. 2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1 되고 1 되는데 1은 9분의 9니까 9분의 k 빼기 9 좋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 돼. 그러면은 9분의 k 빼기 9를 하나 넣고 알파 대신에 여기다가는 곱하기 9분의 k 빼기 얼마가 되냐면은 더하기가 있으니까 k 플러스 9가 되나요? 네, 9분의 k 빼기 9 더하기 2니까 9분의 9이 18이니까 이렇게 해서 는 9분의 k 빼기 5를 풀어야 되는데 양변에 9를 곱해. 9를 곱해서 하나를 없앱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남은 하나 9는 이쪽에다 곱하세요. 그래가지고 k 빼기 9 좌변은 k 플러스 9 이렇게 남고 우변에는 9를 곱해서 9k 빼기 9 45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99 81이니까 81이 되고 9k 빼기 45는 좌변으로 넘겨. 슉. 그러면은 k제곱 마이너스 9k 넘기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세요. 그러면은 36은 12 3으로 되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k 이게 인수분해가 k 빼기 12 k 플러스 3으로 되니까 k는 12 또는 마이너스 3. 그래서 계산이 좀 어렵네요. k는 12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이건 집에서 하시고요. 쉬긴 뭘 쉬세요. 지금 쉬었잖아. 설날에 지금 3박 4일 쉬었잖아. 4일. 잠깐 쉴까요? 뭘 쉬어. 진짜? 쉬면 끝날 것 같은데 5분만 쉬었다가 한다. 50분에 고. 휴식 고. 휴식 필요 없는 학생 밑에 푸시고요. 근을 알려주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필수의 12번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좌승은?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2, 1 해도 3 아니면 마이너스 3 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럼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을 구해놓을 수 있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2가 되죠. 요거 분의 요거 플러스 5. 됐는데 여기 이걸 가지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얘네 둘을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요 문장을 보고 두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잘 못하다고 생각보다 1번 근을 얘네 둘로 알려주면 첫 번째 모양은 x 빼기 한 근 x 빼기 한 근의 최고차의 개수가 2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두 번째 모양은 뭐냐면은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 이런 모양.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이건 2는 어떻게 붙지? 2는 괄호를 통째로 쳐가지고 앞에다 그냥 붙이면 안 된다. 2 붙여주면 돼 이렇게. 봐, 야 지금 보는 순간 선생님 두 개를 써버렸죠.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둘 다. 만약에 근을 알려줬다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될 것이다. 이게 되면 쉽고요. 안 그려지면 좀 어렵고요. 근데 물론 이렇게 안 그려진 상태에서 풀 수는 있어. 풀 수는 있어. 얘네 둘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만들 때는 어쨌든 두 근의 합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근의 합은 얘를 구하면은 얘는 어디서 구해와야죠.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기 때문에 그럼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왜 알파 베타인데 이렇게 썼을까요? 알파 베타는 2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이런 식으로 구해놓고 두근의 곱은 얘네들 곱한 거잖아요. 곱한 거는 2분의 1이네. 알파 베타가 2니까. 두근의 곱을 구해놓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니까 2차 방정식 이렇게 만들어도 돼.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두근의 합 x니까 2분의 1 x. 플러스 바뀝니다. 여기는. 플러스 두근의 곱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 안 그려놓고 이렇게 바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릴 줄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최고차항에서 2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로 치고 2만 붙여주면 돼. 가로 치고. 가로 치고. 지금 이 그림을 전에 그려서 한 거예요. 사실. 약간 혼란스럽죠? 알파랑 베타가 근이 아니고 얘랑 얘가 두 근이니까 얘네 두 근의 합은 이거. 두 근의 곱은 얘네 둘의 곱은 이거. 그러면 이런 식으로 2차 방식 만들어질 것이다.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의 x 플러스 두 근의 곱. 크게 보면 이런 형태. 살짝 근데 처음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좋아. 이렇게 시작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바로 해도 되고. 그럼 2를 넣어주면 더 간단하게 되겠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 연장 수업이다. 좌승원 2번 얘네 둘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니까 바로 써버릴까요?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의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빠밤 보입니까? 이렇게 써놓고서 계산하죠. 이번에는 이 계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 빨간 부분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2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빼기 2 곱이죠.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전개하면은 알파 베타의 완전 제곱 빼기 가로 열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알파 베타의 완전 제곱에다가 빼기 이거는 또 합의 제곱 빼기 2 곱에다가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는 거죠. 마이너스 붙여주면 플러스 바뀝니다. 이렇게 하자.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1 해서 넣어야 돼. 이걸 다 집어넣으면 된다. 넣으면은 2 넣으면 4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2 빼기 2니까 얘는 이 가운데는 4가 되고요. 여기는 2 넣으면은 4 빼기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근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 더하기 1이니까 8이 돼. 8 그러면 그 식은 이거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0. 잘못 넣었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망했잖아. 진짜 망했네. 마이너스 1의 제곱 1 빼기 이거 넣으면은 4 빼기 2니까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럼 여기 5가 됐나요? 개망했다 오늘 수업. 아무튼 이렇게 돼. 급하게 해서 망했잖아요. 꺼지세요.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전학년 지금 다 마포 시너지 검사해서 조지려고 하는데 조지는 건 별거 없어. 그냥 토요일로 나오면 돼요. 나와서 다 할 수는 없잖아. 할당량을 주는 거지 내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시험 기간 전에 우는 소리 하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겠어 이러면서. 그래서 금요일날 검사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성의를 보여라. 특히 복수수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마포 시리즈 돼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도 안 돼 있으면은 토요일 날 부르겠습니다. 꺼지세요. 금요일 날 책 가져오세요. 마포 시너지. 잘 가고.